네, 주가 등락이 워낙 심하게 나오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시장에 또 관심 이슈들 세 개의 시점으로 이슈 분석하고요. 투자 전략, 또 섹터 이야기 당연히 해야죠. 오늘은 이상경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부지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런 롤러코스터장에서 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세 개 이슈 가운데 제가 뽑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뭐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정말 이란전이 언제 끝날 것이냐, 유가는 정말 안정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란 지도자는 지금의 이제 후계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원유 공급 차단 시에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 트럼프의 말로 인해서 일단은 유가 하락,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부지점장님. 일단은 뭐 유가 양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유가가 일단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는 유가나 시장이나 그래도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간 걸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잘 억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일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통해서 유가라는 단어를 한 13번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WTI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세금 혜택 그리고 비축률을 풀면서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그 호르무즈 해역에 관련돼 가지고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만약에 공격을 가할 시 20배에 가까운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줬고 오늘 구글맵을 보니까 한 12척 정도 통과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가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앞선에 이제 뭐 이스라엘부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쭉 본다라고 하면 이게 길게 영향을 줄 것이냐 시장에 아니면 앞선에 한 2, 3일 정도가 최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발현이 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소화시킨 가운데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실적 장세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전주랑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사이드카를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증권사 본다라고 하면 담보대출이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라든지 자금을 입금을 해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증시 향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냐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우려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슈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뉴스플로어를 가지고 움직이긴 하겠지만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뉴스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능력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실적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슈로 끝날 만하다. 기간 조정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갖고 부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아닐 겁니까? 어제 21선을 깨버리는 이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그간 HBM4 관련한 네. 이야기라든지 잘 쌓아놓은 실적이 다 뭉개지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오늘 바로 그럼 21선에 대한 반등도 나왔어요. 그러면 네. 이제 추세 전환 나왔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하루에 8%에서 10% 변동성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의도치 않게 이제 이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구간이고 빠르게 4천부터 6천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언제 차익 실현을 하지? 내가 언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주말에 확실한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대안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연말까지 네. 이제 쭉 본다라고 하면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빼놓고 시장에서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2배 레버리지 ETF 상장을 네.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관들은 오늘 그 코스닥 ETF처럼 추가적으로 ETF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본주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말에 이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이던스가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세론에 대한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쭉 스트롱 바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투자에 대한 시점과 투자에 대한 접근이 문제인 거죠. 단기적인 내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내가 쭉 그냥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가져갈 거냐라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투탑에 대해서는 의구심 없이 간다고 하셨고요. 전쟁의 실적을 적어도 아직 흔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부장에 대한 건 고민이 있습니다. 소부장이 오늘도 뭐 강력하게 오르는데 그전에는 이제 증설이 있으면 어디 뭐 후공정이냐 전공정 이런 걸 이제 어떤 질적인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그죠. 네. 소부장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패시브로 땡기고 이제는 또 액티브 ETF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참 곤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부장 전략은 어떻게 하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 나와서 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ETF로 대응하는 게 가장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가 기준가 대비해서는 대략 한 40% 정도 주가가 2달 만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하이닉스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수주 잔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삼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캐파가 증설이 되면서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비전이 대표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일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맞고 2027년에 하이닉스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28년에 삼성이 캐파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을 지금 충분히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ETF로 좋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네. 접근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부장에서 ETF보다도 더 높은 과거의 ETF는 안 하시는 이유가 답답하다 이런 거였는데 네네네네. 최근에 흐름이 또 달라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실 투탑이 있고 그죠? 네. 투탑은 종목으로 사는 거고 소부장은 ETF로 가는 전략이 좋겠다고 하셨고요. 네,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은 게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는 오늘 뭐 공급 계약 소식도 나왔고 네. 추가적으로 10만 원 회복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종목도 강세 흐름 나타내는데 오늘은 그간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단이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원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SI 쪽에서는 BHI가 분명하게 SOC 관련된 부분 계속 수주를 원활하게 받고 있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가 한 3년 정도 안정적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미국 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추가적으로 분기마다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MR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장은 에너빌리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BHI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작은 기업인 뭐 우리기술 정도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에너빌리티는 뭐 작년 뭐 6, 7월부터 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으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전이 사실은 한국전력이 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한전 기술이 SMR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SMR 쪽 관련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한전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본다라고 하면 동남아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중동 그리고 미주까지 계속적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좀 새롭게 시간을 바꿔볼 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SMR 쪽 관련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를 선언하지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리나라가 맞아요. 수출에 대한 플로우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줄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라고 한국전력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로. SMR 관련해서는 종목을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좋게 보시고 BHI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국전력까지도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기사는 제가 골라온 기사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완성차 기업 중에서 미래가 가장 밝다는 이 로봇을 탄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효과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피지컬 AI를 앞세워서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판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고 29년까지는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제조 클러스터 등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과연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수 반등보다도 반도체 투톱에 대한 반등보다도 현대차의 반등을 보면 그래도 조금 현대차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하나 문제가 국내가 미국 다음으로 마진이 높은데 다만 2월 판매량이 둔화됐다는 오늘 소식이 판매량 좀 데이터 나왔죠. 나왔어요. 네. 요거는 주가 발목 잡는 모멘텀 아니에요? 일단 현대차는 제 생각으로는 올해 내년에 사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뭐 로봇 뒤에 오. 브랜드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 저는 정도로 보고 이제 네. 로보틱스의 피지컬 네. AI의 영향이 크다. 과거에 TSMC가 HBM 쪽으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주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3년 동안 한 12~13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 말씀하신 대로 생산 대수나 판매 대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1년에 공장이 돌아가는 풀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생산 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변동성이 작아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의 TSMC 그러면 로봇계의 TSMC는 현대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생산 시설과 캐파에 대한 라인은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 세계 1인 도요다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할 거냐?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네. 기아 자동차가 상한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볼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시장이 원하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진출이 되고 향후 2~3년 내에 현재 한 4~5%밖에 안 되는 로봇에 대한 매출이 20에서 25%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미국 쪽에서 캐파 증설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라인에 깔아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와 기아, 특히 기아 엘레바마 공장 쪽에서는 충분히 진행 여부가 검토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회사 순환 출자 구조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현대차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 수준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크게 이끌어 가준다라고 하면 올해 아마 5, 6월 달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3분기 이후에 볼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향해서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대차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3만 6천 원입니다. 네. 50자리 앞자리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는 6자, 7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올라갔다는 그런 네. 의미의 기대감을 주신 거죠. 예.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는 현대차 그룹의 모습이 CES를 기점으로 해서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나온 거고요. 또 하나 고민이나 풀어야 될 과제가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조금 몇 년 주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웨이모를 직접 시승을 해봤고 테슬라의 엔지니어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영화를 많이 찍는 내려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언덕에. 그 험난한 구간을 자율주행을 타고 통과를 해봤는데 웨이모를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우려가 교통사고율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지금 3년,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이 비보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좌회전이 비보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충분히 테스팅이 되고 있고 레벨 3 이후에 국내 같은 경우는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국내에 진출한 테슬라를 통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야간에는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마 로봇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원활하게 국내에서 확인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현대차 특히 부품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 모비스가 충분히 시장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딱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뭐 자가전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는 눈 그리고 적외선 네.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향을 이끌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법적인 테두리를 좀 풀어줘야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력은 검증을 받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뭐 이슈가 많고요. 할 얘기는 많으나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정말 부지점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저희가 하고 싶은 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네. 바로 저희가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 첫선 삼성타임 자존심 싸움에 주목하라. 뉴스원의 오늘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오늘 상장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양대 산맥이죠. 삼성, 타임폴리오 운용사의 액티브 ETF 경쟁이 시작되면서 어느 운용사의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 그러면 지금부터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랐을 때도 이 액티브 ETF 때문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 달력에다가 딱 10일 적어놓기도 했거든요. 사고 싶었는데 오늘 네. 바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ETF 자체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벌써부터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거든요. 이 교집합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ETF를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뭐냐면 5% 달성을 하면 바로 그 수익률 상한이 되는 레버 카운트, 5% 자문형 랩이 올해 6차례에서 8차례 상한이 됐거든요. 옛날에 수익률이 스파펀드라고 옛날에 유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죠? 40%잖아요, 수익률이. 네. 계속적으로 롤오버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이제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타임이 하고 13일 날 삼성이 하고 그 밑단에 있는 뭐 KB 저희 뭐 당사시 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 달에 감사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각각의 교집합이 되는 기업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운용사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뭐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선호하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분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운용사도 물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 150을 사셔도 되시고 그게 좀 뭐 공격적으로 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운용사가 상장하는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트롱 바이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코스닥 지금 1100인데 코스닥 지수 활성화 정책 나오고 상법 개정 통하고 이번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 마무리되면 아마 3, 4, 5, 6월 달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종목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단일 종목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여러 뭐 기회들과 이런 찬스들이 기회나 찬스나 똑같은 말이군요. 기회들과 포인트들이 있는 변동성은 크지만 기대감이 높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강세장의 흐름들을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지점장님의 관심 종목 코스닥 얘기를 좀 했으니까 코스닥 쪽에서 한 종목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핫한 종목인데. 네, 제가 이제 한참 탐방 다닐 때 이제 네. 우리들의 소원은 10만 당이었거든요. 삼천당이. 그 10만 원을 가는 게 네네. 이제 주가에 대한 목표였는데 야. 이제 그 가격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턴어라운드 종목이고 그렇죠. 숫자가 명확히 찍히는 가운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끌고 오는 제약바이오를 선호를 하는데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뭐 아일리아 이후에 이제 경구형 이제 시알리스 같은 부분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알테오전이 나간 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뭐 ABL이냐 리가캡이냐 삼천당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천당 제약이 가장 앞서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ETF가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뭐 유의미하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 수급이 붙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공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뭐 연간 기준으로 한 4조에서 5조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기에 준하는 40% 정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18조, 19조가 문제가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는 뭐 빠르게 수개월 안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가격대가 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삼천당 제약이 80만 원대이고요. 시총이 19조 원인데, 예, 여기서도 예, 업사이드를 보십니다. 예. 이슈픽, 시장 이슈와 함께 또 종목 전략까지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